자, 오늘 절대 부등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을 할 때 항등식이라고 했었습니다. 항등식. 이번에 항등식이 뭐였어요?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었어요. 등식. 등호를 사용하는 식에서는 우리가 항상 성립할 때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냐면은 부등식 x제곱 더하기 1은 0과 같이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x 대신에 뭘 넣어도 성립하겠죠. 이러한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줄 하나 치세요. 절대 부등식의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절대 부등식.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절대 부등식을 아무거나 하나 만든다면 어떤 거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저런 거 말고 예를 들어 x 빼기 1의 제곱은 0 이상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x 대신에 뭘 넣더라도 항상 0보다 이상이잖아. 맞죠? 절대 부등식. 맞아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를 보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실수의 성질들이 이용되느냐 하면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두 수를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두 개를 빼보면 돼요. 두 수를 딱 뺐을 때에 그 뺏는 결과가 양수가 된다면 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A가 더 크다는 말인 거예요. 그죠?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두 개를 뺐을 때 양수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바로 빼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거는 제곱에서 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곱에서 빼보려는 거는 둘 다가 양수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둘 다 양수라 해야지만 A가 B보다 클 때에 제곱했는 것도 역시 A가 A 제곱했는 게 B 제곱보다 큰 거예요. 음수에서는 그게 뒤바뀔 거 아니에요, 제곱하면. 그죠? 그래서 양수일 때에는 제곱해서 그 크기 대소 비교를 해도 됩니다. 두 번째, A 제곱은 실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이상이다. 이런 성질도 사용되고, 당연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했는 것도 실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라는 거는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되겠죠. 그거 말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은 거예요. 부호를 양수로 만들고 음수로 만들고 따로 필요 없이 제곱하면 그냥 똑같은 결과입니다. 또한 각각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곱하는 거나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는 거나 같겠나 다르겠나? 당연히 같겠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두 개 각각 절대값 취해서 곱한 거나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는 거나 어차피 양수 부호잖아. 그죠? 같은 거예요. 또한 절대값 A하고를 비교하면 항상 절대값이 A보다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언제 같겠어요? 양수. 그렇죠. 양수이거나 0이면은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두 가지 부등식이 나옵니다. 일단 제목부터 줄쳐놓읍시다.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평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잖아요. 그게 산술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산술 평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산술적인 평균, 계산적으로 그냥 하는 평균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게 산술 평균. 근데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두 개 곱한 거의 제곱근을 찾습니다. 두 개 곱한 값의 루트를 씌운 게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트를 씌우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두 개 다 양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평강펜 치세요. 중요합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얘기할 때에는 둘 다 양수일 때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기하 평균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3하고 5라는 게 있어요. 두 수가 있습니다. 두 수가 있어요. 이 두 수의 산술 평균은 뭘까요? 4입니다. 그죠? 이 두 수의 기하 평균은 뭘까요? 루트 15입니다. 항상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양수를 잡더라도 항상 이렇게 돼요. 절대 얘가 클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선생님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진짜 없나요? 두 개 양수 잡아가지고 이게 더 큰 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자, 왜 그런지 밑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잘 보세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에 2분의 A 더하기 B하고 루트 AB의 크기를 비교할 때 바로 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게 루트가 있어서 바로 못 뺍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힘드니까 얘를 제곱해서 빼보겠습니다. 근데 제곱을 해서 빼도 부등호 방향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해 봤더니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뒤에 거를 제곱해 봤더니 마이너스 ab예요. 그리고 나서 통분합니다. 마이너스 4ab 이게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ab잖아. 얘하고 얘하고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b만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 분자에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4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 그러면 4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a, b가 실수니까 어떻게 된다? 항상 0보다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뺏는 게 0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더 크다?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곱했는 거의 대소나 원래 거의 대소나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양수니까. 아, 그래서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 요 등호 다시 말해서 이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0이 될 수 있어요? 요 분자가 0인 경우에 0이 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A랑 B랑 같을 때에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형광펜 치세요. 등호는 뭐일 때? A하고 B가 같을 때에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사용할 때에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인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 사용되는 식은 요 식보다는 저거 보세요. 뭐가 더 활용되느냐 하면은 양쪽에 2를 곱해주면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이상이다. 이게 더 많이 활용됩니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부등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 절대 부등식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게. 두 번째 또 어떤 유명한 절대 부등식이 있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붙일 만큼 그만큼 획기적이고 중요한 부등식이다 이 말이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있는 코시-슈바르츠 산술 기하 평균보다는 좀 빈도수가 더 낮습니다. 이게 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나오면 어렵습니다. 알았나? 자, 요것도 줄 치는데 이거는 그냥 실수만 되면 돼요. 이건 아까처럼 양수 아니어도 됩니다. 양수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양수가 아니라도 이거는 성립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AB, XY가 다 실수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는 거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는 거를 곱한 거는 내가 AX하고 A하고 X 곱한 거 B하고 Y 곱한 거의 전체 제곱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은데 왜 이런 게 성립하느냐? 이것도 밑에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의 증명은 얘는 그냥 뺍니다. 두 개. 왼쪽으로 그냥 빼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요.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보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4개가 나오고 뒤에 거 완전 제곱 풀면 A제곱 X제곱, 2ABXY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두 개를 빼겠죠? 빼면 뭐 없어진다? 요거하고 요거 없어져요. B제곱 Y제곱 요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A제곱 Y제곱하고 B제곱 X제곱하고 마이너스 2ABXY가 나와요. 근데 요 모양이 사실은 뭐의 완전 제곱과 같으냐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이상이겠죠. 맞나요? 0보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뺏는 결과가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어느 게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어떨 때? AY 빼기 BX가 0 될 때죠. 맞나? 그럼 AY랑 BX가 두 개가 같을 때에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알았죠? 이게 되게 막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제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73쪽에 가서 본격적으로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왜 2AB보다 이상인지를 증명하여라 라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설명을 하라 해요.
증명하는 방법,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제일 간단한 거 일단 빼보는 거라 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뺐어요. 뺏는 결과가 뭐하고 같기 때문에 A 빼기 B의 전체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증명이 다 된 거예요. 맞죠?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뺏는 게 0 이상이다 되었기 때문에 이므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영주인 또 뺄까? 빼고 있는 유빈이는 뭐 제곱해야 돼요. 바로 빼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얘를 제곱을 해봅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빼보면 근데 제곱해서 빼도 됩니까? 네. 왜? 실세 아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도 된다는 말이에요. 제곱해서 비교를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왼쪽은 자 이게 제곱합니다. 절대값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 이걸 뺄 겁니다. 그럼 얘는 제곱하면 a 제곱 돼요. 얘는 2배에 곱하니까 2배의 절대값 a 돼요. 1은 제곱하면 1 돼요. 얘는 뒤에 거 다시 제곱하면 그냥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돼요. 이렇게 빼니까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2 절대값 a 빼기 2a 요것만 남죠.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값 a하고 a를 비교하면 아까 앞에서 어땠었어요? 절대값 a가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해서 뺀 결과가 이게 나왔잖아. 원래 10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이 끝난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 거는 어떻게 증명해요? 세 번째. 어려운 말. 뭐라? 학교 갔다. 학교 갔나? 근데 시험 공부?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오, 오, 오. 두 개를 빼봤더니 혹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본 것 같긴 해? 그럼 됐어요. 그럼 지금 다시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요거를 쓸 수가 있으면은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다 이거. 근데 얘는 이것도 실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뺏는 결과가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났네요. 이게 끝이야. 계속 할 필요 없어. 그럼 밑에
자, 다음은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이상이라는 것을 성립하는 과정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 해놓은 과정에 들어가야 될 가나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있어요.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증명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게끔 적어놨을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뭔가를 비워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절대값 a 빼기 b를 통째로 제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통째로 제곱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에.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거는 제곱하면 a 제곱하고 뭐만 달라지냐면 절대값 2ab만 달라지고,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남는 거는 여기 ab 빼기 뒤에 AB가 있어. 절대값 AB가 나와. 자, 여기에 마이너스 2ab고 여기에 플러스 2 절대값 ab, 여기에 절대값 ab 들어가야 되고 뒤에 ab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절대값 ab하고 그냥 ab하고 비교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그럼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뺏는 게 0 이상이니까 요거하고 요것도 0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을 쓰면 돼. 부등으로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이제 했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당연히 0보다 큰데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는 음수예요. 왜? 이 뒤에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양수고 요거는 음수가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따질 빼보고 뭐 자식할 필요도 없이 얘가 더 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를 다 통틀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든 이렇게 되는 경우든 어쨌든 뭐가 더 크다? 절대값 A 빼기 B가 각각의 절대값에서 뺏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에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여기에서는 등호는 나올 수 없었어요. 아까 등호는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A랑 B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절대값 AB하고 AB가 같을 때의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성립한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양수. 부호가. 그렇죠.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음수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의 절대값 씌워도 양수. 양수면 양수고 양수 절대값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면 안 되는 거고 부호가 같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라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AB 부호가 같다 라고 쓰든지 AB 부호가 같다는 것을 기호로 쓰자면 어떻게 써도 되겠어요? A 곱하기 B가 뭐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요거랑 요게 지금 같으면서 AB 부호가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AB가 0보다 크다 해도 되고 뭐가 두 개의 곱이 0인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말을 써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부등식을 하는 것 중에 절대 부등식이 이제 첫 걸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산술 기하 평균 하나만 74쪽 하나만 더 진도를 나가고 숙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1에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줄치세요.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양수라는 조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 또는 곱을 알려줄 때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고 합 또는 곱을 알려주고 그 다음 여기도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볼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 확 스쳐가야 되는 게 뭐가 스쳐가야 된다? 산술 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냥 산술 기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산술 기하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렇게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푸시업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 주어진 이 상황 패턴을 보고 아 이거 산술 기하를 적용시키는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양수라는 조건, 합이나 곱이 주어진 상황, 그 다음에 최대 또는 최소를 1번을 보면 자 xy가 5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까 10x 더하기 8y 라고 했는 이것은 산술 기하를 이용하면 2배의 뭐보다 2개 곱했는 것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80xy하고 똑같아요. 근데 xy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5라고 했잖아. xy 여기 5에 그럼 400이에요. 루트 400이 20이에요. 20하고 2 곱하기는 40이에요. 따라서 10x 더하기 8y는 무조건 40보다는 이상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10x 더하기 8y의 최소값은 40입니다. 이건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그냥 곱이 주어진 이 상황에서 10x 더하기 8y의 최소값을 찾아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학 중에서 최대 최소를 묻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묻는 게 있었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번엔 xy 최대값을 물어보세요. 자, 역시 이거를 쓰면은 산술 기하를 썼을 때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4x 더하기 2y가 얼마냐면 이게 10이야.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6이 루트 6xy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뭐에 xy의 최대값을 묻고자 하는데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곱하면 그대로 6xy 이렇게 됩니다. 아, 6으로 나눠주니까 xy가 뭐보다? 6보다 2합니다. 최대값이 6이에요. 알겠죠?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산술 기하의 조금 본격적인 거를 다루도록 하고 코시 슈바르츠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